동네 잔칫날 형이랑 형의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던 형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지트로 삼고 있던 폐병원이 있었다. 지역에서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했지만 형보다 몇 기수 위의 선배들이 아지트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담력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병원의 안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저기 진찰도구나 서류가 널려 있어 마치 야반도주라도 하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어느 밤 형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형이 혼자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방에서 이리로 오세요 라는 말이 들렸다고 한다. 무엇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진찰실이었다. 그리고 방 가운데의 책상 위에는 고양이가 살짝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형이 누가 말한 것인가 싶어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부디 앉아주시지요 라고 고양이가 말했다고 한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은 진찰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 둥근 의자를 끌고 와 고양이 앞에 앉았다고 한다. 고양이는 형의 건강 상태에 관해 여러 가지를 물었고 형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다. 문진이 끝나자 고양이는 형에게 당신 말이죠. 턱에 종양이 있네요. 이건 입원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 형은 네? 입원은 좀 곤란한데 라고 당황해서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고양이는 여러 가지 의학 용어를 말하면서 입원하도록 계속 설득했다고 한다. 형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그럼 입원 수속을 부탁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을 열고 선배가 들어왔다.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문 안쪽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혼잣말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계속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의심스러워서 문을 열었더니 의자에 앉아 고양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형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양이는 선배의 모습을 보자 바로 도망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형은 그 순간 정신이 들고 그제야 고양이가 말했다는 것과 자신이 진찰을 받은 것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고 형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형은 어쩐지 폐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져서 가치 사건을 목격한 선배와 함께 폐병원에 가는 것은 되도록 삼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년 후 치통을 치료하러 치과를 찾았던 형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엑스레이에 작은 종양이 찍혔다는 것이다. 예전에 찍었던 엑스레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1년 정도 된 것 같다는 말이었다. 형은 고양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나 싶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결국 형은 큰 대학병원에 가서 10일 정도 입원하여 턱에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형의 병문안을 갔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고 그 후 재발하는 일 없어 형은 건강히 살고 있다. 형은 고양이가 종양을 주의하라고 알려준 것이라며 감사했고 폐병원에 고양이 사료를 잔뜩 사와 놓고 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형의 이야기에 납득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선배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양이에게 설득당한 형이 그대로 입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 아닌가. 애초에 고양이가 말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에게는 아직도 그 사건이 기묘한 공포로 남아있다. 요즘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나와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게니치다. 게니치의 부모님은 인근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게니치는 학교 생활을 무척 좋아했었다. 초등학교 때는 개근상까지 탔을 정도였는데 그런 게니치가 벌써 3주 동안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니치의 부모님에 의하면 학교가 싫어져서 가기 싫다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게니치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게니치는 학교에는 결코 나오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슈퍼마켓 때문에 바쁜 게니치의 부모님만 대꾸해줄 뿐 게니치 본인은 만날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밤이 되자 나는 게니치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게니치를 만나고 싶었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몸을 비틀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게니치의 방을 찾는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지금까지 집에는 놀러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방인지 모르겠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찾고 있는 사이 나는 부엌으로 와버렸다. 주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발이 닿아버렸다. 테이블 위에 세워져 있던 조미료병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타바스코 소스인 것 같다. 게니치네 슈퍼에 산더미같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었다. 달빛을 받은 병 표면에 성분 표시가 눈에 들어온다. 소금, 후추, 기름, 게니치의 피. 여보, 새로운 재료가 왔어. 슬슬 비가 모자라서 곤란했는데 마침 잘 됐네. 기쁜 것 같은 목소리와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다.